자, 무명전설 디너쇼 1회차가 방송이 됐죠. 제가 시청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언론 기사에서 무명전설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디너쇼 최고 6.4% 시청률 1위를 달성해냈다라는 이야기가 보이실 텐데요. 이 디너쇼 보신 분들 사실 콘서트의 어떤 예고편이라고 해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너쇼, 갈라쇼 이름만 바꿨지만 어찌됐건 본 경연이 끝난 이후 약 2회차에서 3회차 사이에 방영되는 이 디너쇼, 갈라쇼는 이거 보시고 콘서트에 오시면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 더 볼거리가 많은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마 탑7 멤버들과 제작진, 콘서트 주최 측의 숨은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참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못 가시는 분들은 방송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실 수 있고, 또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예고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로 콘서트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게스트가 초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디너쇼에서 느꼈던 것이 한 30% 정도라고 한다면 콘서트에서는 나머지 70%의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제작진과 콘서트 관련 관계자분들을 따로 이렇게 한번 여쭤본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가수분들이 아무래도 무명 가수들이다 보니까 이 수천석에서 공연을 한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긴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 그리고 리허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가감없이 그냥 투자를 했다. 그래서 콘서트장에 오시는 정말 많은 팬분들과 관객분들을 위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기하는 무대를 준비했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디너쇼도 완성도가 굉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콘서트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 이대환부터 김태웅, 김한율, 최우진, 손은설까지 게스트 출연이 확정되었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될 가수분들이 이렇게 출연을 확정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야 이거 사실 대단한 영향력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 무명전설 콘서트가 왜 대박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무대를 빛낼 초호화 게스트 라인업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그야말로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탄탄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최우진은 창원과 울산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영남권 4개의 도시 공연에 게스트로 전격 합류를 하며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김한율 군은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전국 투어 총 14개 지역의 공연에 게스트로 전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자 이런 전국 투어 콘서트가 결승전에 전율을 잇는 탑7의 명품 무대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게스트들의 다채로운 솔로 무대 또 합동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예고되어 있어서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콘서트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전국 투어 대장정의 시작을 앞두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역대급 스케일의 사운드와 화려한 연출 그리고 화제의 출연자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대중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최고의 쇼를 준비 중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니 이번 무명전설 콘서트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무명전설들의 돌풍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들 모여라. 큰 거 온다. 우리 보러 콘서트장 와줄 거지? 라는 탑7 멤버들의 홍보성 게시물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탑7 멤버들이 다 같이 등장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콘서트를 보러 와주셔라. 이 짧은 인스타그램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 가까이 늘렸다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스타그램에서 3,000개 정도의 좋아요가 눌리는 거랑 유튜브에서의 눌리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탑7 멤버들이 무명이라고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돼버린 거죠. 사실 유명 가수들이 모여서 하던 다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콘서트도 줄창 사실상 성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티켓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완판은커녕 나머지 전국 투어 콘서트가 취소될 위기에도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요즘 경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와중에 무명전설이 시청률이 대박이 났고 디너쇼도 대박이 났고 이제는 콘서트 티켓 판매량까지 쭉쭉쭉 흥행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트롯 오디션 방송이 지겹다, 트롯 프로그램은 안 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일정 부분 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여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연달아 좀 성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진정성 부분에 있지 않았나. 이번 무명전설이 결국 강력한 진정성을 직접 입증해내면서 물론 뭐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방송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논란은 사실 논란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었잖아요. 소송?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전설을 시청하신 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반응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티켓 예매 전 지역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서울 콘서트와 수원 콘서트는 아직 하려면 좀 멀었거든요. 안양 콘서트가 6월 달에 가장 먼저 하는데 나중에 할 서울 콘서트와 수원 콘서트도 벌써 80%의 티켓 예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티켓 예매 오픈 1, 2주 만에 전 지역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흥행 신호를 켰다. 서울과 수원 콘서트는 이미 예매율 80%를 넘어섰고 안양, 창원 등 오픈된 지역 역시 빠른 속도로 좌석이 판매되며 압도적인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공연 관계자는 첫 공연까지 아직 3주나 남아있음에도 티켓 소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정 날짜에 몰려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제가 볼 땐 전 지역에 걸쳐서 예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팬덤의 충성도와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수원, 앵콜 공연은 물론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도 대규모 무대가 준비 중이다. 반응이 예상 이상으로 뜨거워져서 추가 지역 대관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이 콘서트 티켓 판매량 제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십시오. 거기랑 비교하면 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티켓 판매량이 정말 초대박을 쳤다. 특히 이번 공연이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보여주지 못했던 멤버들의 숨겨진 끼와 퍼포먼스, 그리고 보다 자유롭고 가까운 호흡의 라이브 무대가 이번 콘서트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이번 공연이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출연진의 콘서트를 뛰어넘어 스타 탄생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며 멤버들은 차세대 공연형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팬들은 이제 방송보다 실제 무대가 더 기대가 된다. 탑7의 라이브 무대를 현장에서 듣고 싶다. 각 멤버들의 개성과 에너지가 콘서트에서 폭발할 것 같다. 관심이 그냥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했고 관심을 가졌던 프로그램의 콘서트가 이렇게 대박 소식을 연달아 알려주고 있으니 설명을 하고 있는 저도 참 기분 좋게 흥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무명 가수들이라는 점이 더욱더 감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유명인들, 이미 자리 잡은 스타들만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시작점에 있는 이들도 해낼 수 있구나. 진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닿는다면 결국 시청자들과 대중들은 그것을 알아주는구나라는 것을 이 멤버들이 입증해냈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분들과 출연자들이 이뤄냈다. 저는 뭐 그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가장 빠르게 공연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6월 13일 안양 전국 투어 콘서트 첫 공연, 첫 콘이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멤버들도, 팬들도, 또 제작진 분들도, 콘서트 주최 측도 다 같이 기대와 걱정과 흥분이 공존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안양 콘서트 관객석 보십시오. 와, 미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당시 때 보면 그래도 이 중앙 스테이지는 거의 다 품절이긴 했지만 이 사이드에 좀 자리가 남아 있었고 특히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남아 있었는데 이 하단 부분에 남아있는 티켓량을 보면 이제 한 15%에서 20% 내외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결국 3주가 남아있다라는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서울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울 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서울에서 진행하는 첫 콘서트였으면은 진작 매진 났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임에도 이 정도의 지금 콘서트 티켓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왜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고 왜 이 탑7 멤버들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트로스타들을 바싹 뒤쫓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 대박 소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소식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7에서 탑3로 순위에 멈추긴 했지만 사실 1, 2등을 다투던 굉장한 다크호스였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파급력과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반 방송사에서 체크되는 이야기들 말고 복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제가 밀착 취재를 한번 꼭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탑7 멤버들의 디너쇼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디너쇼가 어찌 보면 갈라쇼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마 몇 회차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멤버들이 6월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뛰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송도 하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면서 굉장히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디너쇼의 시청률이 또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자, 이번 무명전설 디너쇼 1부 시청률이 무려 5.8%나 나왔습니다. 1부가 4.8%, 2부가 5.8%, 3부가 4.8%.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무래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보다 아이고 이제 방송 시작했구나 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반보다 이 중반부가 가장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갈 때쯤 미리 피곤하셔서 채널을 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1부가 4.8, 2부가 5.8, 3부가 4.8. 제가 왜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 무명전설 우리 1회차 때 시청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회차 때 시청률을 보면 1회차 때가 몇 프로였습니까? 6.2%였습니다. 6.2%. 그리고 8%, 7%, 6%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9.3%. 아쉽게도 두 자릿수는 찍지 못했지만 9%라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며 종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갈라쇼 개념의 디너쇼가 이 본방송 1회차 유사한 시청률이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같은 MBN 방송사인 현역가왕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역가왕3 1회차 시청률이 8%였습니다. 8%. 무명전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현역가왕3의
갈라쇼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느냐? 1회차 시청률이 어떻느냐? 6.7%입니다. 6.7%. 그러니까 8%의 현역가왕 본방송과 6.2%의 무명전설 차이가 1.8% 나는데 갈라쇼가 6.7%고 무명전설이 5.8%면은 1%도 안 나잖아요. 1%도 안 나는 시청률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명전설의 시청률이 디너쇼가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사실 디너쇼 시청률이 여기에서 더 오르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전국 투어 콘서트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명전설의 탑7 이룬애가 하루씨가 있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됐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루씨와 또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룬애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이룬애씨의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방송, 공연, 음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디너쇼의 무대 영상 조회수도 공식 인스타 계정에 이들의 이제 미팅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한별 씨와 이창민 씨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하루 씨와 이룬애 씨와 정연호 씨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요. 단체 사진도 이렇게 다 같이 등장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탑7 멤버들을 정말 응원하신다면 콘서트 현장을 꼭 방문을 해주시는 게 이 멤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무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활약을 해왔었던 뭐 이창민 씨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겠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특히 뭐 이룬애 씨라던가 하루 씨라던가 정연호 씨라던가 이런 대규모 콘서트 경험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셔서 응원을 좀 해주셔야겠다. 자, 그렇다면 이 탑7 멤버들의 팬카페, 특히 그 중에서 탑3 멤버들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예요. 5,749명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인스타 계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이룬애 씨와 하루 씨와는 다르게 이 성리 씨 같은 경우는 본진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 팔로워 숫자가 10.2만 명입니다. 와,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의 팔로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무명전설 때부터 시작된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 성리 씨의 오피셜 계정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팔로워가 5,000명대가 늘어난 것이 일단 무명전설의 파급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2등을 차지한 하루 씨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숫자가 초반에는 1,000명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야, 근데 5,222명까지 늘어나서 성리 씨의 본 계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무명전설 때 만들어진 오피셜 계정과는 상당히 근사치로 따라잡은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장한별 씨가 복병입니다. 장한별 씨가 워낙 글로벌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미쳤어요. 26만 명입니다. 1등을 한 성리 씨보다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많다.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으로 모든 파급력을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카페 숫자도 한번 봤는데, 자, 성리 씨의 이 팬카페 공전 22세의 준수한 외모와 트롯 어린 왕자라는 별명처럼 뭐 팀전에서도 굉장히 초반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에서도 최연소, 최다득표 기록을 세운 경력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저는 하루씨가 굉장히 순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트로트 시장에 이제 하루와 성리, 이 젊은 두 친구들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젊은 감성과 실력은요, 앞으로 굉장히 빛날 수밖에 없고, 하루씨 같은 경우는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하루씨의 진짜 전설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이렇게 젊고 정말 층층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또 다른 이제 된다면 3세대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3세대의 새로운 젊은 트로트판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무명들의 이야기라고 제작진은 기획 의도를 설명했고 야심찬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사에선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치열했던 경연이 막을 내렸지만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아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명이 전설로 숫자가 증명한 새 얼굴의 발굴과 굉장히 인연을 맺어왔었다. 그러면서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느냐. 군복무 이후에도 DJ 활동을 했고 그 전에도 여기에서 DJ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승의 한 배경에는 불교계와 청취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사다라는 것을 성리 씨가 한 번 더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성리 씨가 우승을 하고 나서 SNS에 자신의 심경을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제가 들어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감사하다는 말, 그 이상의 단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빌려오고 싶습니다. 가수라는 꿈에 좌절을 수도 없이 하고 도배일을 배우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꿈을 포기하려 했던 제가 이 눈부신 조명 아래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넌 유명이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5번의 오디션 도전에서 늘 결성의 문턱에서 돌아가야 했고 갈수록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지는 무명이었습니다. 패배가 익숙해지고 무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길이 맞는 걸까 스스로 의심을 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우승을 처음 해봐서요. 중요한 어제 수상소감 때 떨리고 머리가 새하얘져 감사드리는 분들은 무명전설의 국장님이 이런 중대 발표를 인터뷰에 사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시즌2 제작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공연도 계획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무명전설의 목표였던 글로벌화에 대해서 벌써부터 해외에서 공연 요청이 오고 있다. 더 이상 국내에 국한한 K트롯이 아니라 세계화를 하기 위한 기회도 생기고 있다. 특히 무명전설의 스핀오프 후속 방송과 시즌2 제작도 논의 중이다. 무명전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갈라쇼와 디너쇼를 진행한다. 갈라쇼를 한 뒤 6월 13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스핀오프 방송도 공개를 한다. 시즌2는 연말과 연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즌2는 국내를 벗어나 많은 해외 참가자들도 오디션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즌1에서 제가 시도를 해봤기에 시장성을 봤다. 장한별과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출연자가 있다면 해외 공연도 함께 묻어갈 수 있다. 이번 시즌을 보니 가능성이 보이더라. 그래서 글로벌 참가자가 많이 못 들어왔던 시즌1과는 다르게 시즌2는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월 13일이 마지막 방송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외 공연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시작을 갈라쇼부터 콘서트, 스핀오프 방송,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엄청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원하셨던 이 탑3 멤버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탑7 멤버들도 다 같이 함께 하겠죠. 자, 왜 무명전설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터 이상징후가 발생을 해서 결국 이게 6위를 차지한 이창민 씨와 나중에 최후에 탈락을 하게 돼버린 박민수 씨의 상황과도 딱 결부가 됩니다. 왜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종 결과표를 한번 볼게요. 자, 최종 결과표를 보면 8위의 박민수, 9위의 이대환, 10위의 김태용입니다. 그리고 이룬혜 씨가 7등을 차지했고 이창민 씨가 6위를 차지했죠. 자, 이룬혜 씨가 7위를 차지한 건 실시간 문자 투표가 낮아서입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건 이룬혜 씨가 마스터 점수가 높았지만 실시간 투표 점수가 낮아서 7등을 했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창민 씨 같은 경우 마스터 점수가 낮았지만 결국 실시간 문자 투표가 599점을 받으면서 6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민수 씨가 마스터 점수에서도 이창민 씨보다 낮았고 이 문자 투표 점수에서도 이창민 씨보다 낮았습니다. 이룬혜 씨하고는 문자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마스터 점수에서는 불리했던 거죠. 그래서 박민수 씨가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근소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훈 군 같은 경우는 문자 투표가 395점, 이대환 씨도 문자 투표가 457점. 하지만 마스터 점수가 2200점대로 두 사람 모두가 이창민 씨보다도 낮고요. 정연호 씨보다도 낮습니다. 오히려 이룬혜 씨가 마스터 점수로 따진다면은 4위까지 올라갔어야 해요. 황윤성 씨보다 높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자투표 점수가 황윤성 씨가 785점, 이룬혜 씨가 381점이니까 이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창민 씨가 떨어지고 박민수 씨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박민수 씨가 떨어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쉽게도 나와 있는 지표만 본다면 이창민 씨가 마스터 점수에서도 한 60점 앞섰고 문자 투표 점수에서도 한 20점 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근데